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시면서 세계 일주를 하실 때 필요하신 마일은 딱 23만 마일리지입니다. 총 8개 항공편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전 세계 아무 곳이나 7군데를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시아나 항공에서 제공하는 스타 얼라이언스 세계 일주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비즈니스 클래스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이코노미는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로는요, 마일리지가 아무리 많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항공편 찾는데 애를 먹으셔서 결국은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과연 정말로 비즈니스로 이용이 가능한 걸까요? 비즈니스로 세계 일주를 하는 일정을 짜고 싶으실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무래도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 같은 경우는요, 각 항공사들이 자기들의 항공연합에 공유하는 좌석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유시키는 시기 자체도 항공사들마다 많이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짜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즈니스로 계속 짜려고 시도를 하시는데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젠 포기해야겠다라는 분들도 여러 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과연 이게 정말로 비즈니스 좌석으로 세계 일주 프로그램의 기준을 만족하면서 노선을 짜는 게 가능한지 저도 사실 궁금해가지고요, 한번 실제 항공권이 검색되는 날짜에 맞춰서 일정을 짜봤습니다. 그리고 총 5개의 다른 노선들을 만들어 봤어요. 비즈니스 좌석으로요. 그리고 그걸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짜놓은 노선으로 여행을 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선만 그냥 공개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노선을 짜실 때 꼭 아셔야 할 도움이 될 만한 팁들, 노하우, 그리고 문제점들을 오늘 모두 다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세계 일주 프로그램을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꼭 세계 일주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지 못했던 노선들, 그리고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권 예약에 대한 여러 팁들이 담겨져 있는 영상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세계 일주 노선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기에 앞서서요, 세계 일주 프로그램에서 놓쳐서는 안 될 꼭 아셔야 할 중요한 규정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부분 간략히 설명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스타 얼라이언스 세계 일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이코노미 좌석을 이용해서 세계 일주를 하신다면 총 14만 마일리지가 필요하시고요,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해서 세계 일주를 하시면 총 23만 마일리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보다 9만 마일만 더 쓰시면 세계 일주 비즈니스 좌석을 타시면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 가족 합산 마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세계 일주를 한다는데 비행기를 총 몇 번 타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전체 일정을 통틀어서 총 8번 타는 거예요. 경유편은 안 됩니다. 총 8편의 직항 노선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여행을 하실 수 있는 장소는 7군데인 거죠. 이 중에서 하나의 나라에서는 최대 2번까지만 스탑오버가 가능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넓잖아요. 미국 여러 곳을 보고 싶으시더라도요, 최대 2군데, 예를 들어서 LA를 보셨으면 그 다음에 뉴욕만 보시거나 아니면 플로리다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LA, 뉴욕, 플로리다 이렇게 3군데를 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부분이 꽤 중요한데, 전 세계를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서요, 하나의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넘어간 뒤에는 다시 역방향으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의 구역 내에서는 방향에 상관없이 이동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3개 구역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이 하나의 지역으로 묶인 거고요, 미주 지역, 북미, 남미 포함이죠. 이렇게 또 하나로 묶이고, 나머지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이 하나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구분 같은 경우는요,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나눈 기준이랑 동일하게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하와이를 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북미 대륙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와이를 가신 다음에 호주로는 올 수 없습니다. 구역이 다른 구역이니까. 이렇게 된다면 구역 간의 역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대신에 대만으로 간 다음에 대만에서 미국으로 들어가시는 건 가능해요. 역방향이긴 하지만 인천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구역 내에서 이동하는 거라 상관이 없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규정이 하나 있어요. 오픈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착한 도시에서 무조건 다음 비행기를 출발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오픈조를 하시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럽으로 들어가실 때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유럽 여기저기 여행을 하시다가 그 다음 항공편 출발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독일에서 바르셀로나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개인 이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총 8편의 항공편 중에서 하나의 항공편을 사용한 걸로 간주해가지고요. 결국 이때는 7개의 항공편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조항만 없으면 노선을 짜는데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짜실 수 있을 거예요. 세계 여행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 조항 때문에 특히 유럽 쪽에서 좀 제한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5번째로는요. 8개의 항공편을 한꺼번에 다 같이 발권을 하셔야 돼요. 이것 역시 세계 일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큰 제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항공사마다 스타 얼라이언스에 자기네 항공권을 오픈하는 시기가 다르거든요. 특히 비즈니스 좌석 같은 경우는요. 어떤 항공사들은 거의 1년 전에 비즈니스 좌석을 스타 얼라이언스 오픈을 해줘요. 근데 또 어떤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아주 임박한 항공권들, 예를 들어서 1, 2주 이내에 출발하는 항공권에 대해서만 스타 얼라이언스에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항공사들은 출발 3, 4개월 전에 오픈하는 항공사들도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용할 8개 항공편들의 출발 그리고 도착 날짜를 한꺼번에 맞춰서 발권하는 게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어렵습니다. 이게 특히 비즈니스 좌석으로 티켓을 끊고 싶으실 때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포기를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계 일주 프로그램으로 여행을 하고 싶으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말고 그냥 항공권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래야만 노선을 짤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항공권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좀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노선을 짜실 때 너무 원하는 목적지에 집착하지는 마시고요. 제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팁을 보면서 약간씩 양보를 하시면서 노선을 짜시면 충분히 가능할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중요한 팁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로 첫 항공편을 이용하시잖아요. 이제 세계 일주를 시작하신 거예요. 나머지 항공편들에 대해서 7개 항공편들이죠. 노선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그 항공편의 출발 날짜를 바꾸는 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선을 짠 8개의 항공편 중에서 5번째 항공편의 출발 날짜를 바꾸시고 싶으시면 최소 3일 전에만 바꾸시잖아요. 자리가 있다는 전제하에 날짜를 바꾸는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같은 항공편의 날짜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5번째 항공편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뉴욕으로 들어가는 루프트한자라고 가정합시다. 나의 항공편은 오전 8시인데 같은 날에 루프트한자가 오후 5시에 출발하는 항공편에 자리가 있다고 해요. 그렇더라도 오후 5시 비행기로는 바꾸지 못합니다. 이건 비행 코드가 다른 아예 다른 항공편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오전 8시에 출발하는 항공편을 그날 말고 다른 날짜로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8개 항공편을 예약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세계 일주 노선은 더 이상 바꾸실 수 없는 거니까 꼭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는 비슷한 프로그램이 스카이팀을 이용해서 세계 일주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 3월 말부터 더 이상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완전 합병돼서 여러분들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되잖아요. 더 이상 세계 일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행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제가 곧 노선을 공유해 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올린 노선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용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가시고 싶은 시기도 다르고요. 또 원하시는 목적지도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여행을 짜셔야 되잖아요. 이때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어려운 구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아시아랑 북미 쪽을 연결하는 구간이에요. 사실 이번 노선 짤 때도 여기 좌석 찾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일단 이곳을 연결해주는 항공편은 사실 뻔하거든요. 북미 쪽에 있는 유나이티드 항공 그리고 에어 캐나다가 있습니다. 문제는 유나이티드 항공이 날짜가 임박한 항공권에 대해서만 비즈니스 좌석을 공유해 주니까 이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해서 북미 쪽으로 넘어가려면 바로 일주일 뒤에 있는 항공편을 예약해서 세계 일주를 바로 시작해야 돼요. 쉽지 않죠. 최소한 저도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이나마도 잘 안 나옵니다. 제가 검색할 때는 아예 임박한 항공권도 비즈니스가 오픈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 말고는 에어 캐나다가 있죠. 그런데 에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스타 얼라이언스에 공유하는 항공편을 찾기가 매우 힘들어요. 매우 적습니다. 일단 그래도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쓰시면서 열심히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 두 항공사 외에는 아시아나 항공편이 남아있으면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해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본의 ANA 그리고 대만의 에바 항공의 비즈니스 좌석 중에서 남아있는 항공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ANA랑 에바 항공도 아시아나 항공처럼 거의 1년 전에 비즈니스 좌석을 오픈하거든요.
하면요 꽤 금방 나갑니다. 그래서 남은 좌석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가끔씩은 있으니까 이걸 열심히 꾸준히 검색해 보셔야지만 항공권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5개 항공사 이외에 하나의 항공사가 더 있습니다. 이 항공사는 제가 노선 공유해 드릴 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놓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북미 지역 내에서 비즈니스를 이동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미국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대만에서 에바 항공을 타고 미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비즈니스로 연결을 하고 싶으시면 그 다음 노선은 캐나다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미국 내에서 이동하시면은 비즈니스로 연결을 못 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시려면 유나이티드 항공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요 국제선은 임박한 항공권에 대해서 스타 얼라이언스의 비즈니스 좌석을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내 국내선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좌석에 대해서는 스타 얼라이언스에 오픈한 걸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LA로 들어오셨잖아요. 그 다음 목적지로 뉴욕을 가시면 이 미국 내에서의 이동은 이코노미로만 이동하셔야 돼요. 대신에 LA로 들어오셔서 미국 서부를 관광하셨어요. 그 다음에 토론토나 아니면 밴쿠버 같은 캐나다로 들어가시면 에어 캐나다의 비즈니스 좌석 같은 경우는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즈니스 좌석으로 연결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토론토를 가셨다고 치면 그 다음은 유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남미 쪽으로 들어가는 항공편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항공편에 남아있는 좌석을 찾으실 때는요 제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유나이티드 항공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검색하는 방법을 이용하셔야만 돼요. 안 그러면 못 찾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상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을 테니까 혹시라도 이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잖아요. 꼭 제 다른 영상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플라이트 커넥션즈라는 사이트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노선을 연결하실지를 확인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의 수고를 많이 더실 수 있어요. 원래는요 플라이트 커넥션즈에서 스타 얼라이언스 노선을 한꺼번에 보시려면 유료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글에서 플라이트 커넥션 스타 얼라이언스라고 쓰시면 여기 맨 위에 링크가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원래는 유료 멤버야만 볼 수 있는 스타 얼라이언스 노선이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요 내가 도착한 공항에서 다음에 갈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가 있을까, 어느 항공이 이용이 가능한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호주를 가고 싶으면요 호주를 좀 확대해 보시고 여기 파란색이 그나마 항공편이 좀 많은 도시들이거든요. 여기 퍼스를 클릭을 하면 퍼스랑 연결되는 도시가 다 나옵니다. 도쿄, 방콕, 싱가폴, 요하네스버그, 이건 남아프리카죠. 결국 여기 퍼스를 들어올 때 아니면 나갈 때 이 도시들로 노선을 엮어서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렇게 플라이트 커넥션즈를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찾기 어려운 지역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플라이트 커넥션즈를 잘 이용하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스타 얼라이언스 세계 일주 노선을 짜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노선은요 호주랑 아프리카를 경유하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항공편은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하시는 거고요. 이 노선을 짤 때 어떤 마음으로 짰냐면요 평상시에 내가 가기 어려운 곳을 가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루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쪽 그리고 유럽 쪽은 이런 세계 여행 프로그램이 아니다 하더라도 갈 기회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세계 여행이라는 모토로 내가 여행을 한다면 북미 지역이나 유럽 쪽도 당연히 가고 싶겠지만 가능하면 여기보다 평상시에 가보기 어려운 곳을 더 중점으로 해서 가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북미 지역이랑 유럽 지역을 가기는 할 겁니다. 대신에 이 두 대륙 모두 딱 한 도시만 가려고 합니다. 이 노선의 첫 항공편은 에어 캐나다를 이용해서 인천에서 캐나다의 몬트리올로 갈 예정이에요. 에어 캐나다 항공편이 스타 얼라이언스에 많이 공유가 되지는 않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운 좋게 찾았어요. 캐나다의 많은 도시들이요 미국에 있는 도시들이랑 상당히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토론토도 그렇고 밴쿠버도 그렇습니다. 물론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이쪽 몬트리올 그리고 몬트리올 근처에 있는 퀘벡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다르다고 해요. 유럽 쪽 느낌도 짙게 묻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이번 세계 여행의 시작은 평상시에 쉽게 오기 힘든 캐나다 동부를 관광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미국의 보스턴 그리고 뉴욕까지 차로 이동이 가능할 테니까 관광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정을 짤 때 그 다음 출발은 몬트리올
모nt리올에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로 6일 뒤에 출발하는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대략 2주 정도 머무는 일정으로 잡았어요. 일주일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유럽인데 2주는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2주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하나 결정하셔야 될 게 있어요. 노선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다음에 두 가지 다른 노선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일정에 이집트를 추가할지 아니면 뉴질랜드를 추가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먼저 이집트를 추가하는 노선을 보여드릴게요. 비엔나에서 이집트로 오스트리아 항공을 이용해서 이동할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시고 또 스핑크스를 보시면서 관광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로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뉴질랜드를 추가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비엔나에서 이집트를 가지 말고 비엔나에서 아디스 아바바로 직접 가는 거고요. 저는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제 생각과는 달리 안전한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에티오피아는 왠지 안전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게 아프리카에 대한 선입관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데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런던, 뉴욕,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보다 훨씬 더 안전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 또 문화도 풍부한 도시라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노선을 짤 때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짧게 경유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내용을 확인한 후에는 좀 더 긴 일정으로 스탑오버하는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비엔나에서 아디스아바바로 오는 항공편 아니면 이집트 카이로에서 아디스아바바로 오는 항공편이요 모두 에티오피아 항공을 이용하시는 건데 이 항공편을 유나이티드 항공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면 좌석이 있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좌석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아예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에서는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아시아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나이티드 항공 홈페이지에서 검색했을 때 좌석이 있다고 한 날은 모두 좌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노선이 없는 게 아니니까 유나이티드 항공 홈페이지에서 찾을 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세계 일주 노선에 끼워 넣을 수 있는 항공편이라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디스아바바에서 관광을 하고 다음 행선지로는 아프리카 맨 아래쪽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가 더 안전한 곳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막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 역시 구글로 검색을 해보니까 오히려 여기는 치안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대신에 매년 수백만 명이 여행을 하는 곳이니까 여기서도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곳만 피하고 안전한 곳을 여행하면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요하네스버그로 오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 꼭 미리 자세히 알아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다음 목적지는 호주로 들어갈 거예요. 이때는 남아프리카 항공을 이용할 거고요. 호주의 서부에 있는 퍼스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서호주에 있는 퍼스 같은 경우는요 맑고 파란 바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호주에 오신 다음에 퍼스 말고 멜버른이나 시드니를 가시고 싶으시잖아요. 그 항공편은 따로 끊으셔서 여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퍼스에서 왕복 항공편으로 시드니 또는 멜버른을 다녀오시는 항공편을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호주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노선은 스타 얼라이언스 말로는 절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를 관광하시고 오신 분들께서는 여기에서 뉴질랜드로는 못 들어갑니다. 뉴질랜드로 들어가면 항공편이 총 9개가 되어야 인천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세계 일주 규정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태국 방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면 싱가포르 아니면 도쿄로 가셔도 되는데 이 노선은 비즈니스 좌석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짠 이번 스케줄에서는 퍼스에서 동남아의 방콕으로 들어가는 스케줄로 짰습니다. 타이 항공을 이용해서 들어가실 거고요. 그리고 방콕에서 머문 후에 마지막 항공편을 이용해서 인천으로 들어오시면 모든 여행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집트는 포기하겠다, 나중에 뉴질랜드를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퍼스에서 방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퍼스에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로 들어갈 겁니다. 에어 뉴질랜드를 이용하시는 거죠. 여기 오클랜드에서 충분히 관광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일본 도쿄로 들어가는 일정을 짰습니다. 도쿄까지는 에어 뉴질랜드로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 도쿄에서 마지막 여행을 마무리하시고 인천으로 들어오시는 일정입니다. 이렇게 여행을 짰을 때요, 이집트를 경유하는 노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세계 일주 프로그램이 아니라 각각의 항공편을 따로따로 예약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44만 5천 마일이 필요하신 거고요. 뉴질랜드를 경유하는 노선 같은 경우는 41만 7,500마일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노선을 단 23만 마일리지만 쓰시면서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노선 역시 모두 비즈니스 항공편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 노선 같은 경우도 북미 쪽으로 이동하는 일정입니다. 9월 21일에 먼저 대만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해서 타이페이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에바 항공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8일 정도 뒤에 타이페이에서 캐나다 토론토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대만을 거치면서 북미 지역으로 들어가는 이유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에서 북미 지역으로 들어가는 노선은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없습니다. 아시아나에서는 좀 있었고 에바 항공에서도 좀 있었어요. 일본의 ANA는 못 찾겠더라고요. 여기 북미 지역에서 한 16일 정도 머무는 일정으로 짰고요. 그 다음에는 남미의 콜롬비아 보고토로 들어가는 노선을 예약했습니다. 이때는 아비앙카 항공을 이용할 거고요. 여기 플라이트 커넥션에서 보시면 아비앙카 항공 같은 경우는요, 북미 지역 중에서 서쪽이랑 연결되는 노선은 아예 없어요. 대부분 동쪽에 있는 도시들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남미 쪽으로 오시고 싶으시면 여기에 보이는 이 도시들로만 오셔야지 남미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적지로는 보고타에서 유럽으로 들어갈 건데 이때는 4개의 도시가 가능합니다. 런던, 파리, 마드리드, 그리고 바르셀로나. 이 중에서 다음 항공편을 연결하기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께서 검색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저희는 보고타에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스페인을 관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에서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갈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할 때도 플라이트 커넥션즈에서 스타 얼라이언스 노선을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지금은 유럽 남서쪽을 관광을 했으니까 유럽을 좀 더 보자라는 취지에서 동유럽을 보기 위해서 폴란드의 바르샤바로 이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노선 같은 경우는 유럽을 2군데를 여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럽을 다 본 다음에 그 다음 목적지로는 인도의 뉴델리로 했습니다. 뉴델리까지는 폴란드 항공을 이용해서 갈 거고요. 그리고 인도를 관광한 다음에 인천 가기 전에 이제 하나의 여행지가 더 남아있죠. 그 마지막 여행지로는 태국 방콕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태국을 여행하신 다음에 마지막 항공편을 이용해서 인천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8개의 모든 항공편 역시 비즈니스 좌석으로 예약을 했고요. 만약에 방금 공유해드린 이 노선의 항공편들을 각각 따로 예약을 하시면 32만 2,500마일이 차감이 될 텐데 지금 스타 얼라이언스 세계 일주 프로그램을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23만 마일리지로 한 10만 마일리지 정도 아끼실 수 있는 거죠. 영상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어서 다음 노선들 같은 경우는 핵심만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아에서 북미로 넘어가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인천에서 바로 가거나 아니면 일본 또는 대만을 거친 후에 넘어가는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먼저 일본 도쿄로 가서 여행의 시작을 일본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쿄에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에어 뉴질랜드를 이용해서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뉴질랜드를 관광한 다음에 오클랜드에서 북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하시면 뉴질랜드를 여러분들께서 여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미까지 오는데 3개의 항공편을 이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에서는 딱 5개의 항공편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노선으로 그 뒤로 연결한 일정 같은 경우는 오클랜드에서 미국의 휴스턴으로 들어가고 휴스턴에서는 캐나다의 토론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론토에서는 폴란드의 바르샤바로 가고 바르샤바에서 이집트 카이로로 들어갔어요. 또 카이로에서는 국경으로 들어갔고 총 8개의 항공편을 이용한 거죠. 여태까지 보여드린 일정은 모두 아시아 쪽에서 태평양을 거치면서 북미로 들어가는 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정 같은 경우는요, 반대로 돌아가는 일정이에요. 이 일정을 만드는 게 좀 어려웠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략 지금부터 3-4개월 뒤에 북미 쪽에서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만들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찾기는 찾았으니까 제가 이 노선을 보여드리는 거죠. 먼저 인천에서 북경으로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갈 겁니다. 그리고 북경에서는 터키 항공을 이용해서 이스탄불로 들어갈 거예요. 또 터키에서는 이집트 카이로로 들어갔습니다. 카이로를 갈 때는 터키 항공을 타셔도 되고 이집트 항공을 이용해서 가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카이로에서 다음 목적지로는 스위스의 취리로 했고요. 스위스 항공을 이용해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집트 항공을 이용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또 취리에서는 미국 뉴욕으로 스위스 항공을 이용해서 들어갔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저히 비즈니스 연결편을 못 찾아서 결국 미국 내에서 한 번은
저는 이코노미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노선은 비즈니스인데 뉴욕에서 휴스턴으로 가는 항공편만 이코노미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스턴에서 대만의 타이페이로 들어오고 타이페이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스케줄로 짜봤어요. 어쩔 수 없이 이코노미를 쓴 게 좀 아쉽긴 했지만 이쪽 방향 돌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못 찾았어요. 이 시기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못 찾았다 하더라도 절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잘 찾아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매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를 많이 모아두신 분들이 많으신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에 쓰실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길게 잡으면 내년 말까지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대한항공이랑 완전 통합이 될 테니까 못 쓰는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한간에 돌고 있는 소문처럼 올해 안에 대한항공 측에서 아시아나 항공의 스타 얼라이언스를 조기 탈퇴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바로 더 이상은 세계 최고의 항공연합인 스타 얼라이언스의 항공권에는 여러분들께서 힘들게 모아둔 마일을 쓰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모아두신 마일리지를 오늘 설명드린 스타 얼라이언스 세계 일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세계 일주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그냥 스타 얼라이언스를 이용하신다면요, 꽤 쓰실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다른 영상에서도 사용 방법이랑 사용 가능한 노선들을 어떻게 찾는지 공유를 많이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서는요, 마일리지 티켓 검색에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일리지 티켓 찾는 것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요. 그런데 가끔씩은 제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제 채널 취지와는 약간 동떨어진 부분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좀 자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아시아나 항공이나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남아있는 항공권을 검색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회원가입을 고려하시는데 이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좌석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원하시면요, 일단 회원 가입하시기 전에 꼭 저한테 댓글을 통해서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먼저 문의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나 아니면 아시아나 항공의 마일리지 티켓을 찾는 것이라 하더라도요, 가입하시기 전에 꼭 바로 여기 가운데 있는 영상, 멤버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린 영상인데 이 영상 시청하신 후에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신청,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제 채널 성장에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